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염전노예와 축사노예에 이어 최근 타이어노예, 중국집 노예까지 등장했습니다. 지적장애인을 마치 노예처럼 학대한 건데요. 피해를 막으려면 이웃의 신고가 가장 절실합니다. 이명화 기자입니다. 임금 한 푼 받지 못하고 지옥 같은 노역에 시달렸던 이른바 축사노예 48살 고모 씨. 냄새나는 쪽방에서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분뇨 처리 등 굳은 일을 도맡았습니다. 지적장애가 있고 만드기로 불렸던 고 씨는 축사주 68살 김모 씨 부부에게 20년 가까이 착취당했습니다. 이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터진 타이어 노예 사건. 지적장애 상급인 42살 김모 씨는 64살 변모 씨가 운영하는 타이어 가게와 음식점에서 10년간 노예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김 씨가 맞는 장면을 본 주민이 신고해 사건이 세상에 드러났는데 변 씨 부부는 기초생활수급비 2,400만 원도 가로챘습니다. 최근 중국집 노예 사건도 지적장애인을 착취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24시간 운영하는 중국집에서 5년 동안 휴가도 없이 하루 17시간을 일했습니다. 방도 없어 식당 테이블 사이에서 쪽잠을 잤고 새벽에 손님이 오면 다시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양어머니는 5년간 임금으로 받은 5,900만 원을 생활비로 써버렸습니다. 지적장애인들은 착취는 물론 사기와 성폭력 범죄에도 무방비로 노출돼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웃 주민들의 관심과 신고만이 지적장애인 학대를 막을 최선의 방책이라고 지적합니다. 주변에서 관심 많이 가지시고 또 그게 신고로 이어져야 돼요. 장애인인권센터나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주셔서 조사가 개시가 돼야죠. 그래서 사실관계를 밝혀야겠죠. 복지TV 뉴스 이명화입니다. 여성장애인 관련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발표가 있었죠. 그 규모가 올해와 비슷한 규모라고 합니다. 이에 여성장애계가 예산 축소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솔릭 기자입니다. 여성장애인 관련 2017년도 정부 예산안이 올해와 비슷한 수준인 15억 원 규모로 편성돼 있습니다. 이에 여성장애계는 여전히 현실성 없는 예산 편성에 분노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을 통합하는 조건으로 기존 지원이 축소되지 않도록 하고 여성가족부가 관할하던 어울림센터 사업을 복지부에 그대로 반영하며 내년도 예산 증액과 관련 사업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복지부는 약속과 달리 내년도 예산 축소 방안을 세우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통합해서 가되 예산 증액해서 역량강화지원센터, 가칭 여성장애인 통합지원센터가 센터답게 운영하도록 하겠다. 저희 그거 약속 믿었죠? 예, 믿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정부에서 흔들리는 대로 이 여성장애인의 사업을 끌어갈 수 없습니다. 한편 여장현은 지난 28일부터 국회의사당에서 여성장애인 관련 예산 증액을 위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솔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11회 척수장애인의 날 기념대회가 열렸습니다. 기념식에서는 척수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장애계 단체장,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랑스러운 척수장애인상 시상식과 축하 공연 등이 이어졌습니다. 올해 자랑스러운 척수장애인상에는 천안시 장애인체육회 김영규 사무국장이 수상했습니다. 한편 구군의 한국척수장애인협회 회장은 척수장애인의 복지와 인권을 위해 동행했던 소중한 분들과 함께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며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지금까지 협회를 위해 힘쓴 분들께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독감 예방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올해부터는 생후 6개월부터 12개월 미만 영아에게도 무료 접종이 실시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만 65세 이상 노인과 생후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 영아를 대상으로 무료로 독감 예방접종이 전국에서 일제히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본부는 올해부터 노인의 경우 무료 예방접종 시기가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무료 접종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나 보건복지 콜센터 국번 없이 129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아두면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안이나 주변,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구역 주변에 평행 주차를 해서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선이나 표시 등을 지우는 행위 등을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복지부는 주차 방해 행위로 불편을 겪고 있거나 목격한 시민은 안내 표지판에 적혀있는 자치구 사회복지과나 장애인복지과 전화번호로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아현동에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공부방이 있습니다. 바로 나눔 공부방이라는 지역 아동센터인데요. 이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이곳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이솔리 기자입니다. 작은 방 안에 옹기종기 모여 앉은 아이들. 선생님의 친절한 설명을 들으며 열심히 숙제를 합니다. 달동네 아이들이 학교를 마치고 찾아와 공부와 식사를 하고 친구를 사귀는 아현동 나눔 공부방인데 30년의 역사를 가진 이곳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주변 재개발 사업이 급진전되며 건물주로부터 연말까지 건물을 비워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주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있는 이 조건에서 같은 조건으로 움직이려고 해도 주변에 비용이 3배나 비싸져서 참 이주하기가 어렵네요. 그동안 정부 지원금만으로는 부족해 사비로 월세를 내고 있었는데 이제 그조차 감당이 안 되는 상황. 지역 주민들은 소중한 공부방이 사라질까 봐 걱정입니다. 우리 손주를 맡기고 있는데 여기 와서 아주 아이가 아주 즐거워하고 공부도 잘하고 또 왜 뭔가 이제 막 희망을 갖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거 그게 참 보기 좋았고 이게 없어서는 절대 안 되니까 꼭 있어야 되고. 정부는 지원이 필요한 다른 지역 아동센터들이 있기 때문에 나눔 공부방만 추가 지원을 하기는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자라는 공부방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회 변화에 맞춘 지원 확대가 필요해 보입니다. 복지TV 뉴스 이솔림입니다.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 각 지자체별로 다양한 장애인 취업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 경기도가 2016 장애인 취업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에 위치한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2016 경기도 장애인 취업박람회가 열렸습니다. 박람회에는 경기 북부 지역 구인업체 40여 곳이 참여했고 500여 명의 구직자가 참여해 구인업체 관계자와 현장에서 1:1 현장 면접을 가졌습니다. 또한 박람회에는 장애인 기업에서 생산한 생산품을 전시 판매하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매년 청주시에서 열리는 게이트볼 대회죠. 이 제4회 청주시장배 장애인 게이트볼 대회가 충북 지역 선수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청주시 장애인 게이트볼 연맹이 주관하는 제4회 청주시장배 장애인 게이트볼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경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선수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됐고 개회 선언과 선수 선서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이번 게이트볼 대회에는 윤재길 청주 부시장과 충북 장애인 게이트볼 연맹 송기성 회장 등 선수와 심판 약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교육 나눔 겸인 희망 이음이 한글날을 맞이해 하남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 이주 여성 대상 제2회 한글 쓰기 공모전을 진행했습니다. 희망 이음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앞으로 이주 여성들이 한글 공부와 한국 사회 정착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함께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주시가 제2회 청주시 사회복지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사회복지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이해를 확산시키고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한편 이날 대회에서는 사회복지사 선서와 유공자 표창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경북 봉화에서 제20회 봉화송이 축제가 열렸습니다.
이번 송이축제에서는 송이의 품질을 관광객이 직접 보고 비교해 구매할 수 있는 부스가 마련됐고 축제 현장에서는 테마 음악회와 보부상 행렬 재현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창원시 장애인 총연합회가 창립 제12주년 기념식과 복지 증진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권익 보호, 장애계 단체 간의 결속을 다짐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경기도 김포시가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농어촌 장애인의 생활 편의 제공과 이동 불편 해소를 위해 문턱 낮추기, 화장실 개조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광주 여성단체 협의회가 제24회 광주 여성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여성폭력 이제는 마침표, 모두가 행복한 광주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여성대회에서 문진수 협의회장은 진정한 양성평등 세상을 만들기 위해 협의회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홀트 장애인 합창단 영혼의 소리가 오는 18일까지 미국에서 공연을 펼칩니다. 영혼의 소리로 합창단은 미국 LA와 포클랜드에서 총 6회에 걸쳐 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한편 합창단은 지난 1999년 창단 후 올해까지 국내외에서 모두 450여 차례의 공연을 가졌습니다. 더크로스의 가수 김혁건 씨가 에세이 넌 할 수 있어를 출간했습니다. 장애 판정을 받고 느꼈던 자신의 감정과 이를 인정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에세이에 담담하게 담아냈습니다. 한편 출판 기념회는 대학로 이음센터 이음아트홀에서 오는 15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일교차가 큰 10월에서 12월에는 감기로 시작돼 폐렴으로 번지는 사례가 노인들에게서 빈번한데요. 면역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에게 많은 합병증을 동반할 수 있는 폐렴은 치명적일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건강해지는 팁에서는 노인성 폐렴의 위험성과 예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중풍일까요? 이거 치매? 폐렴으로 많이 사망을 하는 것 같아요. 네, 폐렴이 사실 암보다 훨씬 무서운 질환입니다. 연세가 많은 경우에 면역이 떨어져 있고 감기로 시작한 폐렴이 폐렴으로 인해서 사망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감염성 질환 사망률 1위인 폐렴은 그 위험성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은 질병인데요. 특히 노인성 폐렴은 증상이 감기와 비슷해 치료 시기를 놓쳐 위급한 상황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인의 경우 감기로 생각되더라도 높은 열과 화농성 가래, 호흡곤란, 무기력함 등의 증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면 꼭 전문의를 찾아가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환절기가 되시면 감기가 드시게 되고 그 감기가 조금 방치가 되면서 연세가 많은 분들께서는 폐렴으로 진행을 하시기 때문에 병원을 많이 오시게 되고요. 또 한 가지 폐렴은 노인성 폐렴인 경우에는 증상이 굉장히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막연하게 식사를 못 하신다거나 기운이 없다거나 이런 증상이 폐렴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기침이 심하다든지 고열이 나거나 그러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평상시와 다르게 몸 상태가 안 좋거나 식사를 못 하신다고 하면 반드시 병원 진료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인성 폐렴은 면역력이 약한 노인들에겐 합병증으로 인한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 감기에 걸리지 않게 주의하고 독감 예방접종도 매년 꾸준히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폐렴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면역력 관리인데요. 흔히 알고 있는 폐렴 예방접종은 폐렴 구균에 의한 예방만 가능하기 때문에 폐렴 예방접종과 함께 평소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식사, 그리고 꾸준한 운동 습관을 가져 면역력을 관리해야 합니다. 또 손을 자주 씻고 공공장소에서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손수건, 옷소매로 가리는 것도 폐렴을 예방하는 좋은 습관이니 꼭 참고하셔서 건강관리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착한 사람이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옛말이 있죠. 최근 미국의 예일 대학에서 7,000명을 대상으로 9년간 연구한 결과 그 말이 사실임이 밝혀졌다고 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우리 모두 이웃을 배려하며 착하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